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자, 첫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해결책이 나오려면 그냥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야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문제점, 원인을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5거래일 동안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7거래일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가?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워낙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자, 요게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하는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유가 상승을 좀 초래를 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유가가 상승하니 신흥국가들, 소위 말해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신흥국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흥국가가 위험해 보이니 자금은 안전한 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보니 선진국가로 자금이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결국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를 봤더니 미국과 신흥국가들, 그러니까 USA와 논 USA의 경기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미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경기가 상당히 양호한 반면에 호주라든지 중국,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지표가 자꾸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경기가 따라오질 못하다 보니 미국은 계속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반면에 신흥국가에서는 오히려 압박이 나오고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사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바로 중국, 바로 옆나라죠. 옆나라 중국의 1대1로 경제 포럼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일정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게 나와야 되느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돈을 풀겠다라든지 내지는 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시장 기대만큼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 1대1로 정책 포럼이 미국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밀어붙이면서까지 1대1로 정책 포럼 일정을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부양 정책이 나와줘야 조금 경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완화가 될 것이고 환율이 안정이 될 것인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또 맞물려서 배당금 지급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에 배당주 사신 분들 배당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주총 이후에 주총하고 나서 3주 안에 배당금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배당금 지급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아니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이이고 환율이 지금 1160원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9년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정말 외국인의 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왜요? 지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증시 상승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어떤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따지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은 매도 내지는 관망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이 지지를 해주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면 사실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기관들이 역시 매도를 하고 있고 관망만 하다 보니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받지도 못하고 자꾸 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 올라갔습니다.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국인들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매도 내지는 관망입니다. 그러니 증시 자체를 지지를 해줄 주체나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3개월 동안의 누적 수급입니다. 1월 26일부터 바로 오늘장까지의 누적 수급인데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3개월 동안 결국 주식시장을 객관적으로 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다 합쳐서 4조 7천억, 약 4조 8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3개월이나 시간 동안에. 그와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죠? 예, 특히나 투신들 3개월 동안에 1조 4천억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지금 매수 주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가려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는다라면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종목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건이 뭡니까?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사주려면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의존되어 왔던 시장이고 외국인들에 의존되어 왔던 시장인 만큼 환율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율 지금 1160원입니다, 여러분들. 1160원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12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환율 이제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율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환율이 당연히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작년 10월과 같은 장세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조금 더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거나 내지는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서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환율이 1160원 구간에서 상승이 이뤄졌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코스닥 시장도 1.26%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환율이 계속 이 구간이라면 지수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환율이 언제쯤이나 안정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저는 환율 수급은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당금 송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샀었던 종목들 여러분들 배당금 분명히 4월 달에 다 지급이 됐을 겁니다. 배당금 지급할 때는 일시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4월 달이 원래 달러 수요가 늘고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160원 올라간 거 일시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5월 달 초면은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배당금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든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환율이 더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환율이 떨어질 건데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우리나라 GDP 발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근데 그에 반대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마 4월 초에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지표일 거라고 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이벤트가 바로 이겁니다. 4월 30일 날 한국 제조업 기업 실사지수에 대한 경기 지표가 발표 나옵니다. 또한 산업 생산 지표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4월 달 초에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무슨 나라죠?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인데 이 수출 산업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조업에 대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지는 판매가 잘 되고 있는가? 재고량은 얼만큼 남아 있는가? 자, 이거를 통괄적으로 점수를 매긴 게 바로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거기다가 제조업 기업 실사지수, 최근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어떤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한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나온 게 크게 영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는 이 수출이 얼마큼 잘 되느냐, 수출에 대해서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 기업들의 분위기가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 이게 지표가 잘 나온다라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될 겁니다. 왜? 생각보다 대한민국 경기 좋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다음 주에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역시 그러면 그렇다. 한국의 경기는 여전히 둔화 중이다. 아직까지 회복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환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일 날도 보겠습니다. 5월 1일 날 뭐가 있습니까? 바로 뒤이어갖고 한국의 수출입 지표가 나옵니다. 제조업 분위기가 그대로 수출입 지표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까지 발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분위기까지 나오게 되니 다음 주야말로 핵심 경제 일정들이 잡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5월 1일은 여러분들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입니다. 바로 노동절이라 우리나라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휴장이니까 저거 잘못 나와도 영향 없는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 여기에서 결과가 잘못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바로 목요일 날 시장에 큰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휴장이라서 안심하실 게 아니라 이거의 결과에 의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결정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5월 달이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잘 나온다라면 5월 달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나쁘지 않은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이 경기 지표들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거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당연히 역시 주식시장은 반등 나오고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종목들 공격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긴장감 가지셔야 될 겁니다. 5월 달은 말입니다. 자,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5월은 셀인 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백과사전에도 이 단어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Sell in May and go away라고 표현을 합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5월 달은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은 팔고 떠나고 11월 달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5월 달 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A지수가 MSCI에 추가 편입 이슈가 있다 보니 5월 말에는 역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갈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5월 달이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기만 하고 글쎄요. 미리 좀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세장이 아니라 5월 달은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데이터로 준비했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셀인메이냐면 2000년대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의 월별 수익률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1월 달과 2월 달, 3월 달은 보통 연초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생각보다는 강한 장세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입니까? 5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2000년대 이후로. 벌써 19년 동안의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쭉쭉쭉 주가가 떨어지다가 11월 달 돼야 배당 이슈도 있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11월 달부터 보통 이제 주가가 반등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될 때고 마침 거기에 맞물려서 다음 주에 많은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나올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A지수가 MSCI 내에 추가 편입이 된다는 이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도하고 중국에 자금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5월 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종목에서 약 8천억가량 정도가 매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무조건 종목만 냅다 산다고 여러분들 결코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시장을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눌릴 거라면, 지수가 하락할 거라면 당연히 현금을 어느 정도는 좀 확보를 해두셔야 될 거고 지수가 올라갈 거라면 당연히 그때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모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안다라면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전략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드렸으니 5월 달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월 초에 반등 나오더라도 월 말에는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월 초에는 주식을 사되 월 말 가면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좀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지만 셀인메이 5월 달에 팔고 떠날 것인가 내지는 바이인메이 5월 달에 살 것인가 다음 주에 분수령입니다. 다음 주 경제 지표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이고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당연히 증시에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까지 아마 조금 지루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수가 더 눌렸다가 지수가 반등 나올 때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좀 여러분들에게는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을 할 것이다. 경기 바닥론에 대한 무게는 계속 생겨가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증시가 안 좋은 건 맞다라고 합니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대다수의 제조업종들이 회복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분기부터 디램 시장이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하반기에 회복을 하겠다라고 전망들을 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 하루하루 주가 상승과 하락에 쫓겨다니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 눌림을 즐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수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대박스쿨을 통해서 시장 떨어지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이제는 반등이 언제 나올까를 기다리시면서 그 반등 때 매수 기회를 활용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